여러분, 부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갈라질까요? 많은 돈, 특별한 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을 어떻게 여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리고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감사할 줄 아는지.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누군가는 평생 풍요롭게 살고 누군가는 늘 부족함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매일 챙기는 의외의 습관 5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작은 비밀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 하루를 지배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은 어르신들을 뵙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눈은 일찍 떠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또 TV 보다가 하루가 가. 그런데 부자들은 같은 아침을 전혀 다르겠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70% 이상이 새벽 6시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들은 아침 시간을 투자 시간으로 만듭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미리 정리합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소비 시간으로 보내기 쉽습니다. 텔레비전, 휴대폰, 목적 없는 대화로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자기 주도적으로 하루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취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독일 미넨대 연구에서는 아침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녁형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낮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즉, 아침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황금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아침을 열어오신 세대입니다. 자식 도시락 싸느라, 남편 출근 챙기느라 평생 바쁘게 아침을 맞이하셨죠. 이제는 은퇴 후라 누굴 챙기지 않아도 되니 정작 내 아침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한 아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아침을 만들 차례입니다. 어렵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물을 끓이면서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세요. 신문 기사를 한 꼭지만 읽고 밑줄을 그어도 좋습니다. 손주에게 잘 잤니? 하고 짧은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훌륭한 아침 습관입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 어르신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그날 할 일을 작은 메모지에 적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정리하기, 오늘은 딸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 단순한 습관 덕분에 하루가 훨씬 가볍고 마음도 안정된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그분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아침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지켜주는 황금 시간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이 말은 부자들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여성 인생 선배님들의 노후를 지켜줄 지혜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록하는 습관, 부자들이 매일 지키는 의외의 비밀. 여러분, 어제 하루 지갑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렷하게 기억나시나요? 시장에 들러 장을 본 것, 손주 용돈으로 건넨 지폐, 혹은 약국에서 산 약값까지 막상 하나하나 떠올리려 하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말에 통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쩐지 돈이 금세 빠져나가네. 어디에 다 쓴 거지?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도, 아니 오히려 많기 때문에 더 꼼꼼히 기록합니다. 오늘 들어온 수입, 오늘 나간 지출, 작은 금액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부자는 돈을 기록으로 통제하고 보통 사람은 돈에 끌려다닌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매일 지출을 기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저축률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단순히 소비 내역을 적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을 설계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께는 이 습관이 특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월급이 들어오는 나이가 아니고 연금과 저축 그리고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본인도 모르게 돈이 술술 빠져나가고 결국 필요한 순간에 손에 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거창한 가계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지출, 시장에서 채소 8,000원, 약국에서 약 1만 원, 손주 용돈 5,000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만 덧붙여 보세요. 오늘 가장 잘 쓴 돈은 무엇이었나? 이 질문 하나가 내일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줍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가계부를 쓰셨는데 은퇴 후에도 매일 습관처럼 기록을 이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림을 정리하는 용도였지만 지금은 그 기록 덕분에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아낄 수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이야말로 내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돈뿐 아니라 내 마음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은 부자들의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작은 수첩 하나 꺼내 오늘 쓴 돈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돈을 썼을까? 돈을 기록한다는 건 곧 내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고 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작은 기록이 내일의 든든한 삶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3번째, 배움의 습관, 부자들이 절대 멈추지 않는 이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워보셨나요? 스마트폰에서 사진 보내는 법을 익혀본 적, 요즘 유행하는 요리법을 따라 해본 적, 혹은 손주가 배우는 영어 단어 하나를 같이 외워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배우겠어?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이제 와서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배움을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돈도 명예도 가졌지만 여전히 배움을 놓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로 보내고 빌 게이츠는 여행을 갈 때도 책 가방을 챙깁니다. 왜 그럴까요? 배움이야말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순간 인생은 단조로워지고 활력을 잃습니다.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여기지만 보통 사람은 배움을 부담으로 여기는 차이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책을 읽거나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길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도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는 힘이었던 겁니다.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께는 이 습관이 특히 소중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삶을 위한 배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앨범에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내일은 손주가 배우는 영어 단어 하나를 따라 해보고 모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리 공예 강좌에 나가보는 것. 이런 작은 배움이 모이면 뇌가 젊어지고 마음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 어르신은 무료함을 달래려 손주와 함께 온라인 영어 동화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어디에 쓰겠나 싶었는데 손주가 할머니 영어 잘한다 하며 웃어주자 그 순간 자신감이 솟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겁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결코 멈추지 않는 습관, 바로 이 배움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보세요. 그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 젊게, 더 활기차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4번째, 건강 루틴, 부자들이 절대 미루지 않는 습관. 여러분, 오늘 하루 몸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셨는지, 동네를 한 바퀴 걸었는지,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다 하루가 흘러갔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해야 하는 건 아는데 막상 나가려니 귀찮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맞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늘 다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반드시 건강 루틴을 챙깁니다. 빌 게이츠는 수영을, 리처드 브랜슨은 자전거를, 워런 버핏은 체중과 식습관 점검을 매일 실천합니다. 돈과 명예가 충분해도 그 모든 것을 지키는 힘은 결국 건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건강을 늘 나중에로 미룹니다. 조금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병원 가면 되지 하면서요. 하지만 병이 찾아온 뒤에 쓰는 돈은 이미 늦은 돈입니다. 부자는 건강에 매일 투자하고 보통 사람은 병난 뒤에 돈을 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후의 여유와 불안을 갈라놓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줄고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어졌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평균 25%나 적었다고 합니다. 건강 루틴은 몸을 위한 습관일 뿐 아니라 돈을 아끼는 최고의 재테크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께는 이 습관이 특히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물 끓이며 5분 스트레칭하기, 집 앞마트 갈 때 일부러 조금 더 멀리 돌아가기, 친구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이런 소소한 실천만으로도 혈압, 당뇨를 예방하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동네를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려 했지만 이제는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걷기 덕분에 약도 줄이고 마음까지 건강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건강은 나를 위한 투자이자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몸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20분 걷기. 이 작은 루틴이 쌓여 내일의 병을 막고 남은 인생을 더 젊고 활기차게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감사 습관, 부자들이 매일 놓치지 않는 비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몸이 아프다. 돈이 모자라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사실 이런 불평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할 게 없진 않은데 늘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네. 그런데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 행복한 게 아니라 매일 감사할 일을 찾아 기록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잠들기 전 노트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거나 아침마다 감사 인사를 나누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감사를 습관화했기에 마음이 풍족해지고 그 긍정이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인연을 불러왔던 겁니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불평을 습관처럼 이어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못 보고 나쁜 일만 크게 느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자는 감사를 습관화하고 보통 사람은 불평을 습관화한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25% 높았고 우울감은 훨씬 낮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서도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복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여성 시니어분들에게 감사 습관은 더 특별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채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물을 끓이며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하다. 점심 식사 후 밥맛이 있어서 감사하다. 저녁에는 손주가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소소한 감사가 하루를 밝히고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 어르신은 매일 밤 작은 노트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적는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표정이 환해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엔 불만이 먼저였는데 요즘은 좋은 게 먼저 보인다는 그분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만은 언제든 내 선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글로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곱씹어도 괜찮습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불안 대신 평안이, 원망 대신 웃음이, 부족함 대신 충만함이 여러분 삶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매일 놓치지 않는 의외의 습관, 바로 이 감사 습관입니다. 돈보다 더 큰 부, 바로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매일 챙기는 의외의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을 먼저 차지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배우는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까지. 돌아보면 이 습관들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모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아침을 열어도 됩니다.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기록을 남겨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도 됩니다. 몸을 위해 투자하는 작은 습관은 곧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은 오늘도 내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고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과 감사하는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오늘 들은 5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더 존귀하게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